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1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41분 장마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그 장마감 방송에서는요, 제가 그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라는 그 스판테니어스한 그런 그 호재의 발생으로 인해서 한국이 그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오랜만에 그 외국인 기관 쌍크리 현상, 그리고 그동안 비어있던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선물 5천억대 순매수, 그리고 그 코스닥의 3% 급등, 그리고 코스피의 1.5%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재는 그야말로 스판테이니어스하게 계속해서 그, 어, 그 효과가 유지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효과가 유지가 되기에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그 국내적인 금투세 폐지 이슈보다는 더 중요한 미국의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선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후보들 간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현상 속에 그런 현상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증시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금투세의 효과가 하루짜리로 끝나고 나서 대선 관련된 또는 미국 증시 관련된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드렸고요. 그 내용 안 보신 분들은 월요일 날 장마감 방송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그 맥락에서 어제 한국 증시가 하락을 했었었죠. 어제 한국 증시가 하락을 했었었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되어서 그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제가 그 라임이라고 하죠. 그 투표, 개표, 발표, 표자로 끝나는 말로 오늘은 이렇게 이 소제목들의 표제에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 투표 과정에서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이 투표 과정이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개표 초반, 미국은 주가 많고, 그리고 또 주마다 시차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그 투표 마감이 빨리 되고, 어떤 주에서는 늦게 되고, 또 그리고 그 개표하는 또는 투표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동일하게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들쑥달쑥하는 그런 장세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투표 또는 그 개표 초반까지에는 어느 정도 그 확신을 갖기에는 여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가 이길 것인지 해리스가 이길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국소적으로 그게 반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기는 쪽으로 작용을 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고, 그리고 테슬라 어, 머스크가 저기 트럼프의 그 올인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또 급등을 했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 반면에 또 채권 시장에서는 해리스가 이기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채권의 그 가격은 해리스가 이기는 쪽으로 움직였고, 또 막상 트럼프가 직접 가지고 있는 회사, 트럼프의 회사죠. 트럼프의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는 오히려 오늘 새벽,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장마감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그 투표, 그리고 개표 초반의 상황이 이렇게 반영이 됐고, 자, 이런 게 그 반영이 되었는데, 어제 어쨌든 그 미국 3대 지수는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한국 증시가 미국이 3대 지수가 올라서 마감한 상태에서 한국이 개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개표가 진행이 됐겠죠. 우리 한국 개장, 그리고 이제 여기다 한국이라고 써볼까요? 한국 개장이 됐고, 이 시간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미국 개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개표 상황이 한국 개장에 그 개장 이후에 한국의 장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개장은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개장할 때 양시장이 한 1%대 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되면서
중간에 트럼프 우세 현상이 나타났죠. 트럼프 우세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 이제 강달러 현상, 달러가 트럼프가 이길 것 같으니까 강달러 현상이 달러라고 쓰겠습니다.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대 육박하고 인덱스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105를 돌파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건 우리 한국 증시에 우리나라 환율이 그 1,400원 가까이 급등하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한국 증시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침에 개장권에서는 미국 증시 상승을 반영해서 1%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중에는 오히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장중 급락이 이렇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트럼프가 우세하다라고 하니까 트럼프에 불리한 한국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수출주들이 안 좋겠죠. 수출 관세 관련된. 그리고 이제 또 2차 전지 관련된 주들. 2차 전지는 그 바이든 쪽 해가지고 친환경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 장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한국 증시요. 이렇게 이런 현상에서 보시다시피 역시 그 한국 증시는 지금 이 미국의 개표 상황에 그대로 반영을 하는 개표 상황이 반영이 되는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장막판에는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만회를 했는데 어쨌거나 아직 이 발표가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한 3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이후까지는 트럼프가 우세한 게 맞았어요. 가장 그 접전 그 지역이었던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가 이겼다. 그 발표가 났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트럼프가 그 지금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건 맞는데 오늘 아침에 개장권에서만 하더라도 여기저기 매체에서는 해리스가 우세하다라는 그런 발표도 나왔어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개장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어쨌든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1%대 급등으로 출발을 했다가 오후 들어가면서 트럼프의 우세로 바뀌게 되면서 오히려 하락 반전 이렇게 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도 이제 역시 이때 좀 특징적으로 한국에도 뭐 펀더멘탈이 엉망이고 사기꾼들이 하는 주식이지만 비트코인 관련주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어요. 한국 증시 중에도. 그리고 이제 트럼프 미디어가 시간에 아까 이쪽에서 장마감에서는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트럼프 미디어 그 주식이 그 나스닥 뉴욕 증시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장중에는 미국의 시간의 거래에서 40%대 급등하는 이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 한국 시간에 그리고 벌어진 우리 한국 장세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의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미국 증시 개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세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그 미국 그 선거 판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 빨간색은 이제 공화당을 나타내는 색깔이니까 트럼프가 좀 우세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이제 해리스가 우세한 지역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이 훨씬 많은데요. 이러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미국의 선거 제도는 그 선거인단을 뽑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처럼 직선제로 해서 트럼프를 뽑냐 해리스를 뽑냐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주마다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그 선거인단이 12월 달에 이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몇 개가 확보가 되냐 이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 선거인단은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이런 숫자
를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12월 달에 가서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결과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달라진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선거인단이 지금 270개 여기에 있는 주들에 있는 어떤 주는 뭐 40개인 주도 있고 어떤 주는 뭐 15개인 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270명의 선거인단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이 주마다 그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워렌 버핏의 회사가 있는 그 워렌 버핏의 회사 그 해셔웨이 버크셔 해셔웨이가 있는 이 네브래스카라고 하는 주 있죠. 여기 중간쯤에 이 주 같은 경우 또는 어 이 주나 그 다음에 워싱턴 DC 그 미국의 워싱턴 DC는 아니고 여기 이쪽에 이쪽에 동부 끝쪽에 메인이라고 돼 있는 주 이 두 개의 주는요 이 네브래스카하고 이 두 개의 주는 그 승자가 그 선거인단 모두를 가지는 독식하는 건 아니고 뭐 한 2대1 정도로 나눠 갖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주들 48개의 나머지 주들하고 그다음에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켄터키에서 뭐 1001표 대 1000표를 해가지고 한 표 차이로 해서 이겼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선거인단 수가 20명이라고 하면은 그 20개의 선거인단 수는 트럼프가 이기면은 트럼프가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그 투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에서 특히 여기 경합주들 이렇게 좀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놓은 이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냐 이게 굉장히 그 미국 그 선거에서는 그게 중요한 그 사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들도 보시면은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대결이죠. 그리고 백인, 흑인 이런 그 대결.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이 그 남북 전쟁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노예제도 때문에요. 링컨 대통령 그때. 그래서 남북 전쟁이다 보니까 북하고 남하고 어쨌든 3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어떤 정서라든지 정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 간에도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좀 미국의 그 특징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뭐 이럴 때 그 미국에서 이제 한참 인기가 있었던 미국을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는 그 팝송 중에 키드 제인 아메리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키드 제인 아메리카 하는 이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그게 이제 아메리카의 키드가 이제 아이들이라는 뜻이니까 아메리카의 아이들이라는 그런 그 제목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사에서 보면은 뉴욕에서 투 캘리포니아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그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이 뉴욕에서 투 캘리포니아인데 그 캘리포니아 앞에 이지라는 말을 썼어요. 쉬운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이 보수적이고 모든 것이 까다로운 그런 그 뉴욕에서 그 이 젊은 세대들이 캘리포니아 쪽으로 떠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캘리포니아 쪽이 좀 자유분방하다 이런 걸 상징하는 지역으로 그럼 그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쪽 동부와 서부의 어떤 그 정서적인 차이, 정치 성향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는 가운데 지금 이제 그리고 이 남쪽하고 북쪽을 이 북쪽이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합니까? 따뜻합니까? 춥습니까? 여기 워싱턴이라고 돼. 이 워싱턴은 그 수도 워싱턴이 아니라 주 워싱턴 주를 얘기하는 건데 이 워싱턴 여기에 어느 도시가 있죠? 그 여러분들 영화 시애틀에 무슨 밤이죠? 무슨 밤? 눈 내리는 밤인가?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는 것처럼 이 북쪽은 춥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북쪽을 스노우 벨트라고 해요. 스노우 벨트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스노우 벨트라고 하고 이 남쪽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이 남쪽은 아무래도 따뜻하기 때문에
햇빛이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 유명하잖아요. 그 일조량이 좋은 그런 의미에서 아래쪽은 태양을 의미하는 선벨트라고 하는데 이 선벨트, 스노우벨트 이 중간쯤에 그 러스트 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윈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렇게 말하자면 아마 여기가 그 이 하얀색으로 돼 있는 데가 5대5라고 하는 그 큰 호수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펜실베니아라든지 여기에 이제 그 펜실베니아 하면은 그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또 디트로이트 그런 그 자동차 그런 공업지대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윈스콘신, 미시간 이런 이 펜실베니아 이런 이 지역을 조금 내려볼까요? 이 지역을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데 이 러스트 벨트가 이제 한때 과거에 잘 나갔던 그 중공업인데 지금은 좀 이렇게 오래 됐기 때문에 좀 지금 오히려 뒤처진 그런 왜냐면은 그 라스베가스라든지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게 다 네바다, 캘리포니아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업지대가 좀 뒤처졌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 지역을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데 이 러스트 벨트에 있는 이 위스콘신이라든지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런 데들이 지금 경합으로 그 굉장히 치열한 그 경합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이서 승리하는 후보가 이기게 되죠. 그리고 아까 이쪽 밑에를 무슨 벨트라고 한다겠죠? 그 선벨트라고 한다겠죠? 선벨트 중에서도 이 네바다나 애리조나 이쪽으로는 조지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들이 좀 경합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텍사스 보시면 이 텍사스 밑에가 여기 옆에 텍사스 옆에가 뉴멕시코가 있는 것처럼 이 뉴멕시코나 텍사스 이런 데는 이쪽 멕시코하고 국경지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여기에 그 국경 그 멕시코 사람들이 못 넘어오도록 이게 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그때 그 설치하고 막 이런 정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왜냐면은 멕시코 사람들이 못 살기도 하고 좀 그 범죄 같은 거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서적으로 이 텍사스는 멕시코로부터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반면에 이렇게 인접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뉴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 좀 파란색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남쪽에 있는 썬벨트 중에서도 확연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곳이 있고 또 그 해리스를 지지하는 곳이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경합이 벌어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 경합이 벌어지는 곳들에서 누가 이기냐 이거에 따라서 그 투표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로로 보게 되면은 다 그 시차가 다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투표가 지금 거의 끝나고 개표도 거의 끝나고 이게 하나씩 발표가 되는 거에 따라서 트럼프가 승기가 있으면은 장세가 지금 한국 장세 같은 경우는 안 좋아지고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반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 증시가 반등하고 이런 모습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죠. 이번에 나타나는 미국 대선 관련된 변동성이 그 장세의 어떤 그 시장의 본질을 바꿔놓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변동성이 일단 이 대선의 이제 그 투표 결과가 나타나는 이 며칠 사이에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일시적인 변동성이 나타나는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게 아까 그 270명의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이 미시시피 여기는 좀 작죠. 그리고 여기 텍사스는 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0이라고 하고 이게 작으니까 한 20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선거인단이 여기가 5명이라고 하면 여기는 1명만 주냐. 이 면적이나 인구에 따라서 비례하게 5대1로 주냐. 이렇게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비록 인구가 적고
인구가 적고 면적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인구라든지 면적에만 비례해서 이 선거인단의 수를 조금만 그 저기 정해 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국가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그 선거인단이 조금밖에 없는 그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한 정책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소외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거기에선 선거인단 수가 별로 안 나오니까 거기에 그쪽을 위한 정책을 쓰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이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그 아까 면적이나 인구의 비례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배만큼 크다고 해서 선거인단의 수를 10배만큼 많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3대 1 정도로 나눈다라든지 그런 비율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색 관련해서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 얘기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네요. 자, 이제 발표가 이제 저기 주마다 개표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길게는 뭐 오늘 빠르면은 내일 승자가 발표가 날 수도 있고 늦으면 뭐 모레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 개표가 진행되는 걸 봐야 알고 아는데 이제 저는 오늘 그냥 한국 증시에서 일단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다.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런 장세가 보여지긴 했는데 만약에 오늘 그 한국의 장중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관련주로 저는 재룡산업이라는 한번 종목을 사보면 어땠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몰라요.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어요. 해리스 관련주로 오늘 그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SK IET SKI 테크놀로지인데 IET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두 종목을 똑같은 비율로 제가 4월 달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4월 달에 우리 총선 있을 때 그 이재명하고 그 한동훈 그 황금 비율로 해서 두 종목 동시에 편입하면 어쨌든 수익 많이 난다라고 했고 그 두 종목이 그 총선 끝난 다음에 둘 다 급등을 해줬죠. 그 현상이 벌어졌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맥락처럼 저는 그 트럼프 관련주로는 재룡산업, 해리스 관련주로는 SKIT를 이 종목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해서 같이 사면은 어쨌거나 이 발표 그 대통령 당선이 누가 됐는지 발표가 날 때 플러스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요 내일 종가 이렇게 혹시라도 내일 아침까지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서로 또 박빙으로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이렇게 편입을 했으면 좋았는데 내일까지도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두 종목을 동시에 같은 비율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그 대선 관련된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으로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 그 금투세 관련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상법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이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변수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미중 갈등이 있으니까 중국 증시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내용들까지 다 다루다 보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제 미국 그 선거 관련된 내용으로만 진행을 했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또 주말 스페셜 등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